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그리고 또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증시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지수는 MSCI 한국 지수가 0.99% 올랐고요. 야간 선물은 우리 증시가 휴장이라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열렸다면 1% 이상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선물을 잘 안 샀거든요.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매수하는지 이 부분이 오늘 장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올랐고 특히 나스닥과 러셀 2000 지수 상승폭이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소 관계가 아니라 그냥 증시가 다 올라가는 게 전형적인 반등장의 성향인데 전체가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 상위로 봐도 뭐 엔비디아, 아마존이 4%대, 테슬라가 6%대 올라갔고 특히 소비 관련된 긍정적인 어떤 지표를 공개한 월마트가 6% 정도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엔캐리 자금에 의해서 빠졌던 또 소비 우려에 의해서 좀 부진했던 종목군들이 살아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가 잘 나왔는데 전월 대비 1.0%, 예상치가 0.4%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달이 제로에서 마이너스 0.2로 하향 수정돼서 올라온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감안하고 봐도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상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때 고용 쇼크 때문에 투자들이 긴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고용 지표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도 줄었고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게 뭐 텍사스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허리케인 여파로 좀 증가된 게 있었다. 그래서 약간 지표가 그 전에 튄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그 분석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추적이 되는 거죠. 소매 판매와 신규 실업수당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준 거, 이게 시장을 올리는 그런 기회가 됐고, 뭐 그 외 지표들도 뭐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 이게 사실 그 뉴욕 지역의 제조업 지수고 뉴욕 지역의 제조업 규모가 미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ISM 제조업 지표 전에 나오는 거라 나름대로 챙겨보거든요. 그런데 떨어지던 추세에서 살짝 올라갔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표가 전반적으로 잘 나왔죠. 그러니까 양호한 지표 플러스 대표적인 소비 관련된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 월마트가 실적도 잘 나왔고 올해 매출 전망도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높게 잡으면서 월마트에서 물건이 잘 팔린다라는 거는 향후에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온다라는 거고 그러면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 그럼 그것 때문에 빠진 거는 오버한 거잖아.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올라간 거죠. 원래 최근에 6일 연속, 5일 연속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확인이 되다 보니까 6일 연속 올라오게 된 거죠. 근데 6일 연속 올랐어도 뭐 지수는 아직까지 피크 대비는 이제 내려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직 뭐 더 올라갈 여진이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만약에 1990년도에 월마트에 $10,000를 투자를 했다면 지금 얼마로 불어났느냐 뭐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600,000를 돌파했대요. 근데 제 생각엔 저 기간에 같은 기간에 뭐 월마트하고 비슷한 종목에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저렇게 나왔을까요? 저 미국이니까 가능한 건데 어쨌든 제 월마트가 오늘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주요 코멘트를 보니까 뭐 UBS에서는 9월이나 유력해진 거다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블랙록에서는 연준의 목표는 두 개 고용과 물가인데 이 중에서 적어도 물가는 잡은 거고 고용은 지금 뭐 실업률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고용 쪽에 더 비중을 두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취지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는데 엄청난 소비의 희생은 없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잘 잡혔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좀 오버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알베르토 무살렘이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 사람은 정책의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금리 내릴 때 됐어.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고 뭐 고용은 더 이상 물가를 압박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이제는 정책을 변화를 지켜야 된다. 뭐 금리 내려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을 했습니다. 뭐 특징도 보면 이 제일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게
이게 엔비디아 주가인데 엔비디아 주가가 드디어 51선을 돌파를 했어요. 이게 사실 120달러가 굉장한 저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120달러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부터 여기서 안착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돌파한 게 하나의 반등 사이클의 종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20달러 위에서 좀 안착이 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키는 뭐 유명한 투자자가 매입을 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올라갔죠. 그러니까 오늘 뭐 나이키라든가 월마트, 달러트리 하여튼 소비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대체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별로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유나이티드 헬스도 오늘 플러스가 안 났고, 그러니까 뭐 물론 제약바이오 중에서 뭐 모더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제약바이오 이쪽보다는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반도체, 뭐 IT, 메가캡 하여튼 이런 기술주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 대비 올라간 폭을 보면 엔비디아가 35%나 올라갔고요. 메타가 19% 올라갔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간 거 보면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뭐 니케이 지수도 저점 대비 거의 20% 올랐거든요. 폭락했던 이제 그런 이제 많이 빠졌던 이슈에서 좀 많이 빠지는 쪽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업종, 그런 증시 이쪽에서 더 강하게 올라와서 많이 빠진 게 우선적으로 복원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자금은 계속 들어왔거든요. 자금이 계속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뭐, 빠졌네? 그러면 이거는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주가가 땡큐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돈이 들어온 것 같고, 특히 자사주 매입 규모가 엄청 커졌대요. 예, 그러니까 빠진 걸 이용해서 사야지 하면서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 뭐 엄청나게 자사주 매입을 했다더라 뭐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악재 퍼뜨리고 살 사람들은 그 물량 잘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이제 문제는 외국인들이 완전한 컴백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번 광복절 휴장 전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되게 세게 붙였거든요. 세다라는 기준은 2,600억. 그러니까 지수 곱하기 억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데 현물은 일단 돌아왔는데 선물이 아직까지 매도 상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 매도가 되면 그 금액으로 지금 치면 5조 원이 넘는 그런 규모가 매도로 쌓여 있기 때문에 시장이 시원스럽게 쭉쭉 올라가기가 어려워져요. 네, 그러니까 또 2650을 단기 고점으로 보는 투자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원스럽게 돌파하고 낙폭의 절반 이상을 돌파하면 투자자들이 더 매수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과 현물이 동시에 붙어주고, 특히 현물에서는 2,600억 이상의 매수가 일주일에 3번 이상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완전히 시장이 돌아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의미 있는 변화는 좀 감지가 된 게, 이렇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월봉입니다. 20월선을 이탈을 했다가 회복이 됐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일단 중요한 지지선을 이제 버텨낸 거는 이제 다행스러운 건데, 이거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항상 달러 차트로 봐야 되거든요. 달러 차트로 보면 60월선, 5년선, 이제 5년 동안의 어떤 핵심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는 5년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지지선을 외국인들이 이탈시키지 않았거든요. 보시면 저 브라운색을 정확하게 저점이 됩니다. 저게. 작년도 이후에 보면 작년도 2분기부터는 저게 정확하게 저점이 되면서 그 선 위에서 그러니까 살짝 삐져나가면 바로 튕겨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기존의 추세에서는 저점을 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지난번 폭락으로 물론 이제 뭐 완전히 V자로 올라간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이건 알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신뢰도는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시장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초반에는 뭐 와하고 전체적인 종목이 다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후엔 또 차별화 장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업종에 수급이 쏠리는지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지표를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지표 헤드트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비지표, 고용지표 잘 나왔고, 월마트라고 소비를 의미하는 종목의 실적 전망도 높아졌고, 이걸 본 외국인들이 과연 변화를 줄 거냐.
그리고 미증시에서 반도체와 테슬라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우리나라 최상단을 보면 반도체 IT, 그다음에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인터넷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서 특히 시가총액 최상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 종목군들의 이제 종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양봉으로 마감시킬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을 당연시하다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약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업종, 다음에 관세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의 변화가 생기는지, 특히 이제 지표를 보고 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뭐가 되는지 요 흐름을 좀,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낙폭과대를 보는구나. 그게 또 실적 발표 대부분 끝났잖아요. 실적 발표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아유 실적은 괜찮았는데 엄청나게 부진했었네. 이런 종목들 실적주를 찾아갈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급락 후 반등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 꼬리가 엄청나게 달렸잖아요. 지금 월봉에서 이렇게 꼬리가 엄청나게 달렸는데 저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달에 하락한 상태에서 또 추가로 급락했다가 저런 꼬리가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저 패턴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달에 하락하고 그 다음에 또 폭락했다가 꼬리가 길게 달리고 나면 한두 달 정도는 더 강하게 올라가는, 이게 뭐 대상승의 전환 이거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달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꼬리가 달리고 저런 식으로 몸통보다 압도적으로 큰 게 달리면 저런 식으로 움직여요. 근데 저게 실패됐을 때, 그러니까 저게 이제 실패가 되는 저 꼬리의 기준이 뭐냐면 10% 이상 폭락을 하고 종가가 10% 안쪽으로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5% 안쪽이면 더 좋은데 꼭 그렇게 안 돼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안 되고 종가로 끝나버리면 그 다음 달에 또 빠져버리잖아요. 결국에는 그 이후에 이제 저때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하락한 상태에서 종가가 지금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라면 다음 달에 플러스 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다시 되밀려 가지고 마이너스 10%로 근접해서 마감이 되면 그 다음 달에도 고전하게 되고 이제 이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가가 얼마나 줄이게 되는지, 현 상태가 유지가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